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요 일정표를 드렸지만 지금 되게 고3 학생들은 중요한 시기인데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치서 반이어서 서영고 서성하는 이렇게 딱 손가락 꼽으면 끝나잖아요. 의대만 전국에 39개 대학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학생부를 검토하느라고 이번 주가 사실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제가 소소하게라도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냥 제 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재미나게 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짜 모르셔서 오신 용어를 나는 진짜 배우려고 오신 분. 그건데 우리 잠깐. 이거 뭐가 저희 용어 초급 교실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등급이 몇 퍼센트다 이거는 그러면 다 아시는 거세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제가 그러면 요러신 분도 있고 요러신 분도 있으니까 중간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그 왜 흔히 이제 대치동에서 학생의 경쟁력은 학부모의 정보력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매년 겪어보면 어머니의 정보력을 학생의 점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발품을 10군데 간다고 서울대를 붙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점수가 나와야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아셔도 충분히 학생이랑 대화가 다 가능합니다. 막 무슨 펑크 뚫리는 것까지 아실 정도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예. 돗자리 까셔야죠. 그죠? 예. 요 대학이 이러다. 그런 건 정말 특이한 경우인 거고 오늘 하시는 것만 알아도 학생이랑 대화할 때 또 이런 것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크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버스를 타도 되고 지하철을 타도 되고.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 그러거든요. 야, 지하철 타고 가야지. KTX 타고 다니면 안 돼. 같은 이동 수단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크게 아까 오프닝 하신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뽑는 데서 수시고 정해진 기간에 뽑는 데서 정시인데 수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말의 어원은 그렇나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이제 그 전형들이 달라서 실제로 그 대학교에 맞는 고시를 치를 때는 좀 일정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정시는 딱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뭐죠? 그건 딱 정해져 있죠. 11월 16일 올해 기준으로는. 그래서 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러면 수능이라는 거는 96년도에 처음 생겼대요. 저도 그 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다 수능 세대시죠? 어머님들도 94년도부터요? 네네.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2번 봤었어요. 전기 후기로. 근데 그 이후로 만점이 없다가 첫 만점자가 이 친구. 98년도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했던 친구가 지금 현재 하버드 박사과정, 그러니까 박사님이세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동물 뼈를 가지고 성장의 무슨 길이와 연관된 논문을 써서 기재가 된 친구입니다. 수능 만점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수능이 엄청 어려웠었어요. 근데 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고 수능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통합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요한다 하지만
고교 교육 과정에 준하는 걸 내서 친구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네, 하는 수능이 나와서 이제는 만점이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막 그렇게 막 희귀한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생소한 일은 아닌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친구가 인터뷰를 했던 게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네, 이때 이제 한참 그 아이돌 그룹 H.O.T가 유명할 때인데 H.O.T를 네, H.O.T를 누구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니까 그 그룹 자체를 아예 몰랐던 그게 뭐죠? 막 이렇게 했는데 혹시 수능 만점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모르는 분이니까 그건 몰라도 문제는 다 알았던 네, 그 어머님들의 자녀분이 다 이러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제발 은 몰랐으면 좋겠고 유튜브는 몰랐으면 좋겠고 국어는 알았으면 좋겠고 수학은 알았으면 좋겠는 네. 그래서 잘 응원해 주시고 네.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수시하고 정시 그러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는 크게 4개가 있기는 해요. 교과로 뽑는 수시가 있고요. 종합으로 뽑는 수시가 있고 논술로 뽑는 수시가 있고 실기 실적으로 뽑는 수시가 있는데 요거는 좀 특이 케이스라서 크게 일반적으로는 3개라고 말합니다. 네, 그걸 적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시라고 말한 건 수능 네, 요 성적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성적표에 되게 점수가 특이하게 배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는 이제 막 그 시험 보면 받아쓰기처럼 100점, 90점 막 이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거를 원래 본인 점수에서 원점수라고 해요. 성적표에는 절대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네, 원점수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시험지 채점에서. 그 원점수를 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줍니다. 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백분위가 들어가고 등급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 용어로만 이루어진 수능 성적표를 받게 돼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그나마 네, 조금 여기 숫자가 커 보이니까 뭐야 131점이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표준 점수가 100점이면 칭찬해 주셔도 되는데 칭찬하시면 안 돼요. 딱 전국에 다 수험생을 모아놨을 때 가운데 표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이거 드셨죠? 여기 있는 대학교 못 가요. 네, 평균이잖아요. 대학교가 196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그럼 거기 중간에 있는 한 90등 하는 대학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100점이 딱 보이면 칭찬해 주지 마시고 좀 더 올려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00분위는 뭐냐면 더 자세히는 뒤로 가서 설명드릴 건데 퍼센트예요. 내 뒤에 몇 명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에서 빼요. 100에서 빼면 4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수험생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나 4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4% 안에 드는 성적 맞은 거예요. 그렇게 4% 안에 성적이 드는데 보통 1등급이 96이 1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의문점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근데 뭐라고? 의문점이 있으셔야 돼요. 이 100가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96.2여도 96이라고 적히고요. 95.8여도 96이라고 적혀요. 근데 95.8이어서 96인 친구는 2등급이 나와요. 요게 이제 아마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외웠는데 분명 1등급은 96까지라고 했고 왜 네 성적표 이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0분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등급 퍼센트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오늘은 요 책자 좀 많이 볼 건데요. 네. 자, 페이지를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16페이지. 네. 16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등급, 몇 퍼센트까지 몇 등급.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100분이에요. 그래서 상위 4% 안에 들면 1등급이라고 하는데 상위 4%를 100분위로 하면 9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89 100분위가 그러면 2등급. 근데 8인데 갑자기 1 뜰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현상일까요? 자, 요건 이해가 됐어요. 그죠?
자, 8인데 2등급이 안 되거든요. 89까지여야 되니까. 여기 예시가 이제 없는데 그런 경우는 뭘까요? 그 위에 동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100명이 나온 거예요. 그 점수 구간대에. 그러니까 얘는 요 점수 구간대에 100명이 나온 애 중에 1등은 거기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얘한테는 뭐 2등급이라고 얘한테는 3등급이라고 할 수 없잖아. 같은 점수대인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을 봤어요. 저희 다 100명이에요. 어떤 친구가 100점을 맞아서 1등을 했대요. 98점을 맞아서 2등을 했대요. 96점을 맞아서 3등을 했대요. 95점 맞아서 4등 했대요. 90점이 5등이면 93점까지 오케이 너 1등급 하면 되는데 자 어떤 시험은 동점자가 몰릴 수도 있어요. 100점이 딱 한 명 나왔어요. 근데 90점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신에서는 3으로 내려가요. 네, 맞아요. 그게 계산하는 게 있어서 얘가 다 이렇게 동점자가 많으면 다 2등급 중에 너무 저 퍼센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등급으로 내려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걔까지 2등급을 줘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한 걸 어머님들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받아들이시면 수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 우리 애가 이렇게 만데 그 근처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는 네, 96이 1등급, 그다음에 89가 2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명만 더하면 딱 2등급이 되면 걔까지 2등급 주는데 얘로 인해서 4등급 범주까지 내려가게 되면 걔는 다 3등급을 받아요. 이 학생이 모두. 왜 그런 얘기가 막 들릴 거예요 주변에서. 이번에 뭐가 쉬워가지고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바로 뜬대. 막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딱 1점 맞아내면 1등급 주고 근데 약속이 있어요. 1등급은 절대 안 빼요. 그러니까 만점이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다 만점 받았으면 다 1등급이에요. 그렇다고 걔네를 전부 다 9등급을 주진 않아요. 네. 1등급은 출발은 똑같이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 3, 4, 5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등급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제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자녀분들 학생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나스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학생부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들 건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등급 말고 성취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 막 적혀 있을 건데 등급이 좀 2, 3 이래도 성취도가 A로 쫙 도배되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을 넣으시면 유리합니다. 네. 그 정성평가가 그 부분이 세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마 등급밖에는 인원수가 적은 학교여서 힘들었지만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성취를 내려고 노력은 한 친구네라는 가산점이 확 붙어요. 예. 왜 이렇게 좀 어려운 학교 있잖아요. 내신 받기. 예. 그런 학교일 때는 그게 이제 성취도 자체가 꼭 90점이어야지 A 받는 게 아니라 88이어도 A를 받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수시 교과 종합 논술이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범주를 나눌 때 교과라고 말을 하지만 학교마다 명칭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뭐 우유에도 종류가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다 있듯이 네. 그래서 그 명칭이 좀 특이한 게 세 개가 헷갈리실 건데 다른 건 아마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교과 전형 이러면 아 교과인가 보다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네, 이런 말이 좀 있을 거고요. 대학마다 명칭이 다른데 두 번째 지역 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지역 인재 전형이 있어요. 근데 모든 어머님들이 첫 번째는 안 헷갈려 하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와줬죠. 그 워딩이 딱 그냥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딱 그냥.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추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추천을 받아오라고 할까요? 인원수를 제한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마다 또 인원수가 달라요. 제가 주요 대학은 뒤에다가 다 뽑아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궁금하시면 중간중간 찍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는 2명만 네, 추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교 1, 2등이 웬만하면 가져가겠죠. 그렇죠. 학교장 선생님이 실적을 내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그건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은 수도권 대학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지역에 있는 인재를 균형 있게 네, 모집을 하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는 넣을 수 있어요. 추천에만 받으면. 추천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지 못 넣는 전형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대전에 살고 있어도 서울대 2명 안에 들었어? 그러면 네, 서울대 지원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부산에 살고 있어? 근데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전교 1등인데 그럼 추천받아서 올 수 있어요. 네, 상관없는데 요 지역 인재 전형 네, 좀 말이 다르죠? 요거는 본인 지역의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에요. 네. 서울 애들까지 다 침투하니까 자꾸 이타는 애들도 많고 아무래도 서울 그러니까 요새 의치한약 속에가 되게 과열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전남대, 전북대나 이제 경북대, 이제 경상대가 뽑아봤더니 소위 말해서 다 이탈하더라. 다시 또 서울권 의대로 가려고 다시 반수하거나 막 이러더라. 그래서 지역 인재를 많이 늘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남대면 전라남도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부산대학이면 부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을 잘 보시고 내가 직업국에도 관심인데 지역 인재라고 적혀있으면 저희는 못 넣는 거예요. 네, 서울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나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주요 대학일 거니까 주요 대학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래 시조를 이렇게 있거든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좀 자연계열 친구들의 학부모님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외대를 슬쩍 뺐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네, 뭐 엄청 다른 건 아니니까 이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인원이 정해져 있죠. 아무나 다 오지 말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저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학교 추천.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들리는 게 학추, 야 넣었어? 안 넣었어?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학교장 추천을 줄여서 학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과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떤 친구가 야 학추로 뭐 붙었대. 그러면 아, 교과 전형으로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지역 인재는 없죠. 지역 균형만 있죠. 수도권 대학이라서. 그러니까 저게 다 교과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명수 안에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학교 입장에서도 연대도 추천해주면서 고대도 추천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많이 붙이는 게 본인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난 상관없겠네가 아니라 이렇게 비고 비어서 네, 본인 차례까지 올 수도 있어서 꼭 반드시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네, 점수가 좋다면.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직관적인 거. 그렇죠? 도대체 내신이 몇 등급이면 추천받아요? 그죠?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직관적으로. 그 2.0 이내면 요 아까 앞 페이지 말고 뒷 페이지까지 학교까지 교과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1한 지금 현재 좀 더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6, 7 정도 이내 하면 여기 주요 대학교 추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서영고는 곧까지 가시면 안 되고 1.5 이내로 들어오셔야 네,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머님이 계산 안 하셔도 그 전교권에 있는 네, 전교 몇 등한테는 이미 서영고 카드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예. 그래서 자녀분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써주실 거고 당연히. 네. 근데 여기가 밑에는 은근히 이제 선호도도 다 다르고 해서
만약에 내가 내신을 좀 잘 받은 친구면 뭐 1.6, 1.7 정도다, 1.5다. 그러면 이 중에 두세 개는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무조건 못 받는 거는 아니어서. 그러면 교과 전형은 누가 쓰는 거냐? 내신 좋은 애가 쓰는 거야? 아니, 무조건 그게 아니라요. 교과는 정말 교과만 봐요. 내신만. 얘가 세특을 뭐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등급 높아? 오케이. 찌르륵 나열 너까지 합격. 그러니까 내가 활동은 미비해. 내신을 너무 하고 학교 활동을 그렇게 풍성하게 못한 것 같아. 근데 내신은 강점이야. 그러면 넣으시면 돼요. 네. 근데 주요 대학교는 약간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교과만 보기에는 우리 학교에 그때 와야 되는데 너무 빈약한 생기부로 들고 오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근데 딱 정량으로 정말 딱 해주는 이제 대학교가 여기 한양대랑 여기 네 시립대 네 그리고 중앙대도 출결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교과도 정말 교과를 노리고 싶으면 요 대학교 그래서 반영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전형에 내가 유리한 반영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위 학교로 이제 가고 싶은데 서류는 정말 탄탄한데 교과 약간 미흡하네. 근데 봤더니 고려대는 서류를 20 본대요. 이게 은근히 비중이 작은 것 같은데 요게 안 됐으면 그냥 위에 있는 등급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학교가 요 친구. 경희대학교 진짜 좋아해요. 종합도 경희대학교는 좀 남달라요. 네. 경희대학교가 그냥 내신만 잘하는 애 말고 너가 이 전공에 적합한지 아닌지 나는 그걸 꼭 볼 거야. 너 그냥 막 돌려 넣은 거지? 이거 싫어. 이거를 엄청 좋아하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예요. 네. 그걸 엄청 따지는 학교. 네. 근데 성균관대는 이제 정성평가라고 있잖아요. 요 정성이 아까 말한 성취도예요. 네. 그리고 성균관대는 입사관이 저희는 전공 적합성 그렇게 잘 안 봐요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네. 맞으면 오세요. 점수 높으면 오세요. 네. 그리고 약간 썰이긴 한데 재수생도 잘 안 뽑는 학교로 유명해요. 성균관대가. 네. 재학생이 유리한 학교이기 때문에 네. 경쟁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성과 종합은 좀 느낌이 달라요. 요 서류랑 종합은 좀 전공적 합성이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네. 네,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나는 평가를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아까 수시는 뭔가 학생부로 3년 내내 열심히 한 걸로 갈 것 같고 정시는 그래 11월 16일 단판 승부 짓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수시도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웬만하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다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학교가 쉬운 학교여서 네가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우수한 것 뭐 어쩌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전국에서 지금 1등인 학교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까다롭게 뽑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이 과정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요. 네, 재심 기반 면접 자체가 구술 면접이 네 그냥 인성 좋네 뭐 그래 너 착한 일 했네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네. 정말 교과목의 그 상황 판단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다 평가될 수 있는 면접을 이미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아예 이거 알려드려요. 서울대학교는 아예 교과가 없어요. 수능 최저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자기네가 알아서 네, 시스템상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아까 왜 2명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지역균형으로 종합이거든요. 그게 굳이 뭐 어지로 끼워 맞추면 뭐 다른 학교의 교과 전형에 비슷한 성적을 조금 이미 추천을 받았으니까 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연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나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뭐 하나만 딱 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없는 만큼 너 우선 와봐. 재시문 면접이거든요. 오케이. 너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이면 수학과학 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걸을 준비 단단히 하고선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쉬운 거는 없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어머님들이 만약에 어떤 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기출문제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전문가만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관심 있으면 다 가지실 수 있는 자료여서 네, 그거는 한번 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없으니까 또 요 면접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뭔가 없으니까 면접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요 달력을 한번 펴주세요. 자, 연세대 추천형 면접 일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연이든 인문이든 한번 찾아보세요. 수능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네, 수능 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도 없는 만큼 우리 학교 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와. 뽑아줄게. 그러니까 뭐 수능 전이에요. 연세대는 다 수능 전이에요. 뭔가 논술마저도 수능 전에 보는 희한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대도 한번 찾아보세요. 추천. 수능 전이에요, 후예요? 네. 그러니까 주요 대학교 가고 싶으면 전에 승부를 다 띄워야 돼요. 네. 전에 승부를 띄워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요 친구들이 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종합 전형으로 이제 갈게요.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아까 교과는 교과 내신만 보겠다라는 거고 또 내신이 약간 미흡해도 네가 이렇게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활동을 잘했으면 우리 학교는 뽑아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이야말로 말이 다 달라요. 막 희한한 말 갖고 있으면 다 종합전형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없으셔서 여기다 실었어요. 이제 주요대학에 나옵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자기 이니셜에서 KU 자기 추천. 저도 맨 처음에 자기 추천해서 그럼 학교장 말고 내가 추천해주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름 갖다 붙인 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동국대는 두드림. 네. 꿈을 위해서 펼쳐라. 그 다음에 국민대는 국민 프런티어.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름이 뭔가 화려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전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학교장 추천 이거는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는 용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교과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생기부가 뭔가 활동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합전형 크게 두 가지 형이 있어요. 면접형과 서류형.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뽑는 전형이 있고요. 서류만 내가 검토해서 너 데려갈게 하는 서류형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형은 만약에 조건이 잘 맞으면 납치예요. 합격이니까. 근데 면접은 단계별 전형이어서 1단계 서류를 통과가 되면 2단계 너 면접 좀 보러 와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달력을 보여드렸지만 그 면접이 수능 전에 일정에 있으면 보통은 종합은 후가 많거든요. 있으면 그것도 납치죠. 어쨌든 전이니까. 그래서 면접형은 어떤 카드로 많이 쓰냐면 진짜 붙고 싶어서 넣는 경우도 있죠. 그 전형밖에 없으니까. 요런 친구가 많이 넣어요. 내가 수능이 불안해. 그래서 수능을 더 잘 봐서 가고 싶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그러면 이 후 면접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수능을 봤는데 잘 봤어. 면접을 안 보러 가는 친구를 합격시킬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납치가 안 돼요. 서류형은 납치인데 면접은 본인한테 다시 선택권이 오는 전형이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전형이 면접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과 후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이면 가서 보셔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미 넣었다면. 근데 후면 내가 수능 본 결과에 의해서 이 대학보단 나 정시로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안 가면 되고 이 대학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 게 지금 감지덕지야. 그러면 이제 가면 돼요. 네. 그래서 배수 안에만 들면 보통 1단계에서 서류를 한 3배수에서 5배수 가량으로 학교들이 뽑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탄탄하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취도가 중요해요. 그 세특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선은 세특하니까 또 모르시는 부모님들과 아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서 좀 넘겨볼게요. 자 어디를 이 책자를 잠깐만 보시면 잠시만 여기 51페이지 거기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이제 첫 페이지는 출결이에요. 항상 학생부 첫 페이지는
이 친구가 그 첫 번째가 되게 그래서 많이 내가 쓱 넘길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이 학생의 성실도를 알 수 있어요. 네, 출결을 위해서. 그리고 요새는 또 학폭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네, 그거가 이제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창체라고 불러요. 다 이렇게 줄임말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진로 활동에 보면 희망 분야 게임 개발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전문가들이 보면 그게 먼저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친구 게임 개발하고 싶은가 보다. 우리 아이는 게임 개발로 맞춰져 있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거 블라인드예요. 요새 희망 분야 블라인드입니다. 네. 전공적 합성에서 용어 바뀌었어요. 진로 역량으로. 문이과가 통합됐는데 여전히 전공에 맞춰진 애를 뽑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계열만 맞추면 너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한 거를 내가 다시 검토하고 뽑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 분야가 기계공학과로 되어 있어도 이건 블라인드에서 안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공학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로 맞춰져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전자 넣어도 돼요. 그게 잘 맞춰져만 있으면. 물론 안 맞춰져 있는데 늘으시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전기전자는 어떤 과목이 잘 되어 있어야 될까요? 기계공학이나 물리, 수학 이게 그 학교 과정에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럼 넣으면 돼요. 네. 근데 뭐 이 친구 갑자기 경영경제 넣어. 그러면 이건 좀 손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완전 튀게 넘나들지만 않으면 요건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면 이게 너무 확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착각하기 쉬운데 창체는 네, 요건 블라인드입니다. 오히려 어느 걸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선생님들이 거기 이제 52페이지에 보면 얘는 이제 큰 글씨로는 없는데 중간에 과목마다 뭐라고 써주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라고 돼 있죠. 그게 세특이에요. 아마 요 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요 창체를 지나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과 관련 등급 청취도가 나오고 뭐 국어 선생님이 이 학생 뭐 해서 500자 써주고 독서 선생 뭐 500자 수학 선생님이 500자 써주고 뭐 물리 선생님이 500자 써주고 이렇게 쭉 있는 그 세특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했어, 조사했어, 관심이 많아, 역시 앞 기대가 돼. 이건 다 써주는 거예요. 네, 요거 역시 우리 자는 기대가 생겼어. 성장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학년 땐 그래도 돼요. 그쵸? 모르니까. 그럼 이 관심 있는 걸 내가 펼쳐서 2학년 때 빌드업이 돼 있어야 돼요. 심화 탐구가 돼 있어야 돼요. 얘가 과학 중에서도 그 전도체 물질에 되게 관심이 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음 해서 끝내도 돼요. 1학년 때는. 물리 수업을 듣게 됐어요.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실제로 모두 찾아보고 통계청에서 자료도 조사해보고 지금 제 2차 전지가 뭐 뜬다고 하는데 그래서 심화 탐구에서 내가 결과물이 있어야 네 이건 세특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52페이지 이제 밑에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네, 행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적혀져 있어요. 창체, 세특, 행특. 행특은 공동체 역량이 다분히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세특에서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탐구 실험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준비물 안 갖고 와서 배려를 해줄 수도 있지만 행특이 보통 그런 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장을 했다면 선생님들이 뭐 학급 회장으로서 어찌고 저찌고 네, 행동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종합 전형에는 인성을 봅니다. 그 인성이 쓰레기 줍고 착한 거 보는 게 아니라요. 나눔과 배려입니다. 알겠죠? 네.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네. 그래서 두루두루 봐요. 이게 그래서 종합적인 면을 본다고 해서 종합평가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볼 때 코끼리가 긴 건 아니죠. 어머님들. 코가 긴 거죠.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보고 코도 보고 눈도 보고 귀도 보는데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오는 게 너무 맞는 친구야. 정말 종합적으로 뽑았는데도 정말 딱이야. 그럼 뽑는 거예요. 네. 내신만 좋아? 아니네. 이것도 갖췄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또 학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우선 면접은 좀 갔다 올게요. 지금 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대학을 한번 보세요. 보통 크게 세 가지 보거든요. 종합평가는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해요. 근데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얘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학업 역량, 그러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예전에 전공적 합성 용어가 바뀐 거예요. 진로 역량으로. 그러니까 전공이 너무 적합하다는 용어가 안 맞는다. 진로를 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충분한 이수가 있으면 된다 해서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를 보통 보거든요. 근데 약간 학교마다 명칭이 달라요. 자, 그거를 조금 유심히 볼게요. 뭐 서울대는 워낙 뭐 두루두루 뭐 그냥 다 보는 학교니까 우선 해보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에서 70, 30. 그다음에 이제 말이 다르죠. 자기 개발 역량. 그러니까 점점 진로 역량을 너무 딱 전공에 맞는 친구를 본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걸 다 쫓아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성취도가 중요하다고 한 것도요. 요 위에 학교는 필수로 핵심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특에 잔뜩 잘 적혀 있긴 했는데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물리 2를 이수를 안 했어요. 물리 1이라 안 뽑아요. 아무리 이 친구가 뭐 심화 탐구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막 다방면에 성실하다 다 적어놔도 너 오면 보지도 못할 거네. 그래서 자연계열은 이수 과목도 맞아야 돼요. 인문계열은 좀 상관이 없어요. 네. 자연계열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것까지가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성취도, 내신, 과목 이수 그거를 하려는 의지. 근데 그 비중이 위의 대학은 높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의 대학은 뭐를 기반으로 끌고 간다? 내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미흡 종합적으로 너를 해주는데 넣어보자 이게 아니라 되는데 교과까지는 아니야. 내신으로만 승부하기는 무기가 약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건동문부터는 이제 퍼센트가 또 확 바뀌어요. 잠재 역량, 진로 역량이 그쪽이 더 높습니다. 학업 역량이 한 30% 내외.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별로 약간 퍼센트지도 좀 다르거든요. 네. 한번 제가 근데 건동을 좀 안 갖고 했는데 여전히 50, 50이죠. 네. 근데 명칭도 좀 다르죠. 진로 역량 아니죠. 네. 여기가 성장 가능성. 네, 신기하죠. 성장 가능한 애들 뽑는 게 성장 이미 돼 있는 애를 뽑죠. 학교가. 그죠. 그래서 억울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개인 역량, 이제 잠재 역량.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까 선배님 말씀드렸죠. 저희는 전공적 합성도 잘 안 보고 세특도 그렇게 엄청 보진 않아. 그렇다고 또 한데 안 본다고 했으니까 넣어봐. 이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면 전국에 그 많은 학생 다 보면 거기서도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덜 본다. 학교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네. 한양대 종합이 서울대 종합만큼 까다로워요. 진짜 횡단평가. 그러니까 거기 종합을 어떻게 보겠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모집 요강에. 그래서 이거예요. 막 읽었어. 이 친구에 관해서. 근데 막 이제 물리 선생님이 이 친구 뭐 되게 잘한대. 뭐 이 관심도 많고 이런 연구 결과도 냈고 막 한대. 그래서 띡 하고 내신 물리 성적을 봤더니 3등급이야. 허위 사실해 주는 선생님. 그냥 자기 학교 애들은 다 잘 써주는 선생님이구나. 탈락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메꾸려고 하면 안 되시고요. 같이 동반해서 있어야 돼요. 네. 얘가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다면, 그러니까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또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 피스를 좋아하는 친구는 뭐만 다 그거랑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물건이 저렇게 딱 있는데, 야, 피스 아미가 보라색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건데 다 BTS. 뭐 맛집을 한다. 야, 이거 누가 전국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런 것처럼 너가 물리를 그렇게 찐으로 좋아하면 성적도 좋아야지.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뭐 했어? 이렇게 이제 공대부심이 있고요.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영재고 과거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한양대 공대입니다. 네. 여기까지 가고 싶다. 밑은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 네. 그래서 여기가 종합을 많이 섭렵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보시면 근데 종합이 학업 역량의 그 퍼센트가 높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이따 설명드리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교과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 거기에 막 변수를 엄청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종합은 뭐야? 2.8 한양대가 들어갔어? 그러면 특목 자석으로 의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갑자기 확 특목 자석으로 뽑았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면접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걸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교과는 내신만 있으니까 너 모르겠어. 수능 최저 맞춰와. 그러면 양면성을 가지고 내가 그래 우리 학교 올만했어 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없죠. 그죠? 종합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희대가 아까 제가 그랬죠. 희한 학교라고. 퍼센트 다른 거 보이세요? 경희대가 아까 제가 말한 덕후를 좋아해요. 철학과 그냥 다른 학교는 뭐 여차하니까 넣어야지. 요게 약간 통해요. 절대 통해요. 철학으로 정말 1학년 때부터 찐으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네, 뭐 사상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관심 많아서 진짜 네오 르네상스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 걸로. 그래서 만약에 같은 학교의 계열을 찾으신다면 전 중앙대학교 여기를 추천합니다. 네, 좀 미흡해. 근데 내신 괜찮아. 네. 대신 얘 후면접이라서 납치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종합전형이 제가 또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있는 학교가 있고 두세 개씩 갖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우선 서울대학교는 2개라고는 좀 그렇고 여기는 2명밖에 추천을 못 받는 거니까 교과 같은 느낌이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친구가 추천을 못 받아서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요 전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엄청 심층 면접이에요. 네, 다 있습니다. 없을 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연세대도 사실 요게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나 아니면 소재지가 외국인 학교에 몸을 좀 한 번이라도 담궜다 오면은 좀 합격률이 높은. 그래서 저희 지금 친구 중에서도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반학기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나머지 학기는 이수하게 됐는데 학생부를 검토했는데 막 연세대를 갈 정도의 학생부는 아니에요. 풍부한 뭐 성적도 그렇고 근데 합격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무서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전공을 붙으면 100% 영어 수업이에요.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수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대놓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2개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활동 우수가 종합 전형이에요. 네, 그래서 화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인 셈이에요. 근데 고려대는 정말 대놓고 딱 2개예요. 그래서 학업 우수 계열적합. 그래서 학우라고 합니다. 또 계적이라고 하고. 근데 보면 좀 면접의 비중도 다르고 역량 비중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최저가 있는데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일반고 특목자사고. 왜요? 너 거기서 어차피 중학교 때 이미 걸고 간 거, 그 고등학교 갔으면 이미 인정받은 거잖아. 거기가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퍼센트가 다르죠. 여길 더 보겠다 이거예요. 네. 여길 더 보겠다. 뭐 엄청 요만한 것 같은데 저 10 엄청 큽니다. 사실상. 네. 그리고 여기는 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네, 내신이 좋고, 네, 그러면 그래도 붙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강대도 하나, 네, 성균관대가 원래 2개였는데 올해부터 3개예요. 자, 2개가 뭐였냐면 학과 계열. 근데 이제 올해 말고 내년부터 바뀌어요. 융합형 탐구형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약간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차이가 뭘까요? 여긴 똑같이 없는데 뭘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여기는 이제 단과대 묘집, 공학 계열 정말 이렇게만 모집해요.
내가 계열 모집인데 반도체 공학과 뭐 예를 들어서 딱 정해진 과로는 학과 모집으로 가야 되고요. 내가 계열을 두루두루 이제 갖추고 있으면 여긴데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 계열 모집은 약간 특목자하고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많이 색채를 줄였어요. 정말 딱 구분을 지어서 단과대 모집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재수생도 안 뽑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색채가 이제 줄어들면서 확실한 못 받고 싶은 유형이 생겼죠. 과학 인재 전형. 느낌이 오죠. 7배수. 이 면접은 재시문 면접입니다. 수학, 과학. 느낌 오셨죠? 누구 뽑고 싶은 걸까요? 예, 과고. 예. 아 근데 올해 처음이라서 몰라요. 네. 저희 반에도 지금 한 명, 네, 넣어보라고 한 친구 한 명 있는데, 아 물론 그 친구는 이걸 전략적으로 막 너무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저도 조금 망설여질 텐데,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진짜 7배수면 엄청 많이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시문 기반 면접이니까 수학과학 잘하는 애 그냥 걸르겠다 이거예요. 이 학생분은 오케이 검토했어. 알겠어. 우선 내 앞에 풀어봐. 이거죠. 예. 내가 검증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 한양대학교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하나인데 중앙대학교도 2개. 네. 요게 많이 또 여기가 높죠. 느낌이 오셨죠? 감이 오셨죠? 네. 진로 역량을 많이 물론 일반고도 붙어요. 붙은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찐 덕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좀 연결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나 요걸 선택합니다. 만약에 내가 학업 역량으로 여기 잠재 역량이 많이 보는 거랑 여기 많이 보는 거게 조금 이제 달라 명칭이 다르잖아요. 잠재 역량이고 얘는 진로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2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전공이 선택되면 웬만하면 다 면접형이에요. 서류형으로 안 뽑아요. 근데 한 소수 몇 개를 서류형으로 뽑더라고요. 뭐 국제관계학과? 그러니까 조금 면접을 굳이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만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인지하시기가 훨씬 빠를 거고요. 네, 이화여자대학교.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걸려 있죠. 자, 그다음 오케이. 논술 하기 전에 그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은 이렇게 종류가 네, 5가지가 있는데 인적성 면접을 보는 데가 성균관대 아까 학과 모집이 인적성이에요. 네. 일반고 많이 뽑는. 그리고 서울대 사범 왠지 사범대는 그쵸 인적성 면접을 봐야 될 것 같죠. 그쵸. 네. 그다음에 서류 기반은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문 계열도 그렇지만 특히 자연 계열은 교과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게 활동으로 적혀 있으면. 네. 그래서 너무 그냥 무방 상태로 가면 안 되고요. 내 서류를 내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활동을 했고 뭐 했는지를 술술술술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재시문 기반은 주어진 재시문. 그래서 보통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문제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주어진 상황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구술 면접은 아까 이제 서울대 면접은 구술 면접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의대가 하는 면접이 MMI라고 해서 멀티플 미니 인터뷰. 네. 그래서 그거 약자거든요. 다중 미니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인적성 보고,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면접으로. 네. 그래서 이 면접도 그렇고 이 면접도 그렇고 혹시라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으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는 혼자서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논술. 논술은 현역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수식 교과 종합도 카드가 6장밖에 없어서 6장은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6장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전부 해서 6장만 쓸 수 있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장 안 돼요. 그리고
나 수시 3장밖에 쓸 게 없는데 3장 썼다고 그럼 넌 정시에서 더 써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논술이에요. 네. 그래서 일정이 많이 뒤에 있는 거. 논술을 같이 공부하기엔 부담스럽고 수능 끝나고 여차하면 준비해가지고 좀 가야겠다 하는 전략으로 쓰는데 보통 2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교과나 종합은 이미 있는 자료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너무 아래로도 쓸 수 없고 너무 위로 지르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 논술은 2가지 방향으로 좀 많이 써요. 수능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미 묶여있는 과거가 아니라 기회를 살릴 수가 있어서 저 최저만 딱 맞췄는데 저 대학을 갈 수 있어? 야, 나 그러면 이거 넣어볼래. 해보면 승부가 있겠다라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반대로 못 볼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수능이 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외대가 계속 안 나왔으니까 한국외대를 말씀드리면 한국외대는 최저가 2합 4예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0탐 뭐 하나라도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거는 경우 난 외대보다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은 친구인데 그래도 외대에서 끝내고 싶어. 근데 혹시 모르겠어. 내가 불안해. 그럼 그렇게도 씁니다. 반대로도 쓰고 위로 가고 싶어서도 쓰고. 왜냐면 최저를 맞추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고 막 무조건 한다고 붙는 또 전형은 아니에요. 논술도 논술 준비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집단이. 예. 하지만 이제 끝나고 막 자기네 수능이 11월 16일이 아니라 12월 2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네,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 논술에. 내년에 고려대 논술이 부활합니다. 네, 고려대도 논술로 모집을 하는데 이거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고교 학점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내에서는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그 학교 내신이랑 세특을 믿어도 될까? 이제 절대평가제로 바꾸고 그럼 내가 좀 검증을 더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 논술이 없어졌다가 하나씩 스멀스멀 지금 다시 부활하는 추세예요. 약간 학력고사처럼 학교만의 재량껏 뽑을 수 있는 전형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수능 최저가 다 있죠. 웬만하면. 없는 대학이 있어요. 이 없는 대학은 논술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극강 난이도입니다. 로또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 좋으면 붙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수능 근데 지금 한번 요것만 봐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을 있는데 그중에 상위 1과목만 해서 2개만 등급의 합이 오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개만 등급이 합이 5라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경희대는 실제로 정시로 가면 한 과목. 네네네, 한 과목만 보겠다. 그러니까 탐구가 예를 들어서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으면 물리는 2등급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화학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2등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더 유리한 걸로. 탐구 중에. 근데 2라고 적혀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면 평균을 내시면 돼요. 2하고 4잖아요. 그럼 3등급. 근데 간혹 소수점 절사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2하고 4는 문제가 없어요. 평균 내는데. 근데 2하고 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5죠. 그럼 그 0.5 때문에 내가 5.5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탈락이에요. 0.5 근데 그 0.5를 버려주겠다. 그게 소수점 절사예요. 소수점이 생기면 버려. 괜찮아. 해주면 소수점 절. 그러니까 소수점을 절 끊어서 버려주겠다. 죽여주겠다. 절사.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웬만하면 한 과목 본데 성균관대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탐구를 각각 영역으로 쳐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문계라면 국영탐 이게 아마 유리할 거고요. 영탐 해도 돼요. 내가 인문계열인데도 국어가 막 왔다 갔다 해. 모르겠어. 근데 나 사문하고 생류는 진짜 너무 잘해. 영어도 거의 1, 2등급이야. 영탐으로 맞춰도 돼요. 네. 근데 요게 성균관대 수시 다른 교과 종합에서도 같이 적으면 돼요. 보통 비슷해요. 네. 아까 4였잖아요. 고려대가
거 무수도 네, 똑같죠. 그러니까 엄청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이 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우선은 아까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이에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건 군별 모집을 하는데 가군에 한 장 쓸 수 있고요. 나군에 한 장 쓸 수 있고 다군에 한 장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마다 그 학교가 소속된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군에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 만약에 제가 가군에 연세 같은 거 한양대를 넣었어요. 가군에 한양대 지원했어요. 나군에 한양대 지원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네, 달라요. 그리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학교가. 우리 학교 많이 오라고. 올해 그래서 엄청 큰 이슈가 있습니다. 가군에 성균관대가 생깁니다. 네, 왜? 원래 이거 지금 이제 또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연고가 가나다군에 배치가 돼 있어요. 서성안까지. 그러니까 그 기준의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다군에 뭘 넣으려고 해도 중앙대밖에 못 넣어요. 다군의 최고 대학은 중앙대였어요. 기존에. 근데 성균관대가 있어서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일과반 있어서 제가 안 했는데 약대 아주대 약대랑 삼육대 약대가 나군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그래서 약대 기준의 성적을 내는 애들도 거의 일로 빠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높은 거거든요. 반도체랑. 왜냐면 계약학과예요. 네. 바로 삼성전자 취업입니다. 네. 성균관대잖아요. 네. 그런 계약학과가 있는 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고3 아니시잖아요. 그럼 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연세대가 나군에도 생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가 나군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세대 고려대 총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나군이랑 붙고 싶겠어요? 안 붙고 싶겠어요? 안 붙고 싶죠. 서울대가 딱 애들 흡수하고 싶으니까 가군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새 원서 마감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상 연세대가 고려대한테 약간씩 밀리고 있어요. 솔직히 시조 읽듯이 서연고였는데 요새는 의대도 고려대 의대가 메이저 의대로 거의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의대를 조금 말씀드리면 메이저 의대라고 해서 5개 의대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시는 병원 때문에 이 딱 메이저 의대가 생겨요. 유명한 병원 해보세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네, 아산병원, 카톨릭 성모병원. 그래서 이 대학이 메이저 의대인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정말 신기한 게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서울. 전 서울에서만 살아요. 울산대 붙었는데 왜 고려대 의대를 안 가요? 다 전 고려대 의대요. 이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울산대가 원래 1학년은 저기 있다가 수련은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이제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울산에서 이제 다 있게 돼요. 그래서 선호가 약간 그러니까 예과 본과 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의사 생활은 아산병원에서 하겠지만, 네. 그래서 고려대 의대가 지금 메이저대 6개로 쳐줘요. 네. 그러니까 연대가 약간씩 밀리니까 그나마 의대 그 하나 자존심, 세브란스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연대 세브란스가 당연히 더 위입니다. 네, 거기는 뭐 거의 손가락으로 틀려야지 가는 3개 이내로 틀려야 돼요. 전 과목을 이제 그렇게 틀려야 돼요. 의대는 그러셔야 돼요. 네, 네. 근데 가나 부활. 그다음에 시립대도 다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에 은근히 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동국대도 다 부활. 네. 그리고 이미 있는 이 다군도 주요 과만 있어요. 중앙대가 여기 뭐뭐 있는지 아세요? 경영,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몰리는 과만 다군에 있어요. 근데 성균관대도 딱 이제 맞붙고 만든 거예요. 건국대도요. 다군은 줄기세포, 의생명공학 이런 게 여기 있어요. 미디어. 그러니까 다군에 괜찮은 대학은 과도 엄청 높은 과만 있어요. 그래서 홍대가 줍줍해요. 네, 홍대는 다군밖에 없는 데다가 네, 많이 이제 막 빠지니까 네, 여기는 충원율이 엄청 높습니다. 홍익대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 3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 점수는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빠르게 할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절대 계산을 어머님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평균이 표준 점수 100으로 돼서 최대 200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드는데, 실제 200이 나오지는 않고요. 만약에 원래 점수, 원점수로 국어가 100점이면 140대 표준 점수만 나와도 그 100점 맞은 애가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 엄청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우선은 100점 맞은 친구가 그의 표준 점수가 몇인지 보시면 되는데요. 표준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평균이 이제 저절로 높아졌으면 난이도가 쉬웠다, 물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 점수가 높게 측정되고 그의 응시생의 평균이 낮으면 난이도가 어려웠다. 근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자, 요게 2022학년도, 왜냐면 문이과 통합된 해가 2해예요. 지금 올해가 3번째 해고, 만약에 어떤 친구가 국어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표준 점수로 149예요. 근데 2023학년도에는 국어를 100점을 맞았으면 표준 점수가 134였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판단해 보세요. 어디 국어가 어려웠단 얘기예요? 22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40 몇이면 어려운 거예요. 30 몇이면 뭐 물수능까지는 안 해도 평이했다, 특별하게 어려울 만한 일은 없었다. 근데 저게 20까지 내려면 진짜 점이 발에 치인다, 물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수학을 보면 22학년도나 23학년도가 거의 140이죠. 147, 145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22학년도는 국어를 못 봐서 애들이 재수를 했어요. 23학년도는 수학을 못 봐서 재수를 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수학이 미끄러워서 재수해, 국어가 미끄러워서 재수해가 그게 난이도랑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네. 왜냐면 이때는 국어가 어려웠고, 물론 내려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수학이 어려웠었으니까. 네, 그게는 작년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40 몇이면 어렵다, 130 몇이면 평이했다, 120 몇이면 이거는 물수능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저게 150 몇이 나오면 불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3 애들 친구들이 보는 학력과 시험은요, 교육청 평가는 수학이 150 몇이 뜨기도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불이었는데 우리 아들 딸 잘했네, 너무 그렇게 지켜주지 마시고, 네, 이유가 있어요. 하나. 그래도 어려운 건 맞아요. 150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응시생 평균이 낮으면, 근데 왜냐면 현역은 3월부터 수학을 이렇게 맞춰서 막 나오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평균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도 4월은 다 150 몇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네, 국어는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그럼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건 맞죠. 근데 막 놀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이 아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아마 요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국어하고 수학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뭐 국어면 국어지 뭔 선택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학이랑 독서, 즉 문학은 같이 봐요. 모두가, 집단이. 근데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수학도 수원, 수투는 다 같이 봐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뭐 수학이야 너무 명확하게 성격이 달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국어는 조금 약간 그냥 아시기 쉽게 좀 팁을 드리면, 화법 작문은 그냥 독서 문학 풀듯이 쭉 이어서 푸는 느낌으로 풀면 돼요. 네. 근데 그 지문이 화법으로 이루어졌거나 장문으로 이루어진 지문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언어하고 매체는 조금 괜찮은데 언어는 그 뭐 된소리 뭐 해가지고 다 외워야 돼요. 암기량이 문법 요소가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대신 장점이 있어요. 답이 명확하니까 이공계 애들이 선호해요. 딱딱 바로 풀고 가고 싶어. 그래서 아까 표준 점수가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언어 매체가 표준 점수가 똑같은 성적을 맞았을 때 높습니다. 이거를 저도 첫 번째 해는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했는데 높은 거 맞아요. 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그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화법과 작문으로 선택해서 풀면 다 맞아. 근데 언어 매체로 선택했더니 맨날 3-4개씩 틀려. 그럼 화법과 작문 유리한 거예요. 보통 개수가 한두 개 차이 나거든요. 표준 점수가 똑같아지려면. 근데 3개 밖으로 벗어가면 유리한 걸 푸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뭘 해도 국어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국어가 제일 좋은데 그 친구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왜 그러는지 이것도 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청강편 쳐놨어요. 요 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면 수식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뭐가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의 평균이 더해져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의 평균이 더해지는데 정말 죄송해요. 혹시 인문계열 어머니들이 계시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국어도 이과가 잘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이과는 다 잘해요. 수학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서 이과예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의치한약수를 가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뭐가 유리하다? 아까 제가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시죠? 수학은 뭘 선택할 때 표준 점수가 높을까요? 미적분이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집단이 평균이 높을 때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가 조금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근데 수학은 좀 성질이 너무 명확해서 확통을 선택했다가 갑자기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옮겨 막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해진 길을 가는데 국어는 선택하실 때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네, 자녀분들하고도 상의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도대체 표준 점수 100분을 어디다 갖다 쓰냐를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 정시로 지원을 하면 다 표준 점수를 봐요. 표준 점수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보면 너무 다 표준 점수라는 느낌보다는 여기 막 자꾸 변표 막 이런 게 보이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하고 수학 정도는 오케이. 표준 점수. 너가 화법 선택하고 너가 미적분 선택한 거잖아. 근데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게 인문계열이면 사회탐구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이공계열이면 자연계열인데 사탐을 선택했다고 어차피 같이 경쟁해서 푼 것도 아닌데 공통 과목이라도 국어 수학은 있는데 여기 뭐 공통 부분도 없는데 그냥 손해보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 근데 왜 손해봐요? 자, 그 표준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계산한 게 되게 복잡한데 잘하는 집단이 표준 점수가 높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제 그러면 사탐이 표준 점수가 높을까요? 과탐이 표준 점수가 높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럼 나는 얘네랑 공통 과목을 같이 치른 것도 아니야. 를. 근데 사탐을 선택했던 이유만으로 표준 점수가 낮대.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는 바로 표준 점수를 안 쓰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따로 다 게재를 해요. 근데 요거는 그 수능처럼 하나의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식으로 발표를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식으로 다 각자만의 학교로 발표를 해요. 이건 다 나와요. 네. 근데 성균관대 걸 그냥 하나 예시로 갖고 와서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100분위로 100이야. 사탐을 선택했든 과탐을 선택했든.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표준 점수 지우고 이 점수로 내가 줄게. 그리고 네가 100분위가 96이야. 그러면 사탐 96, 100분이면 이거 주고 과탐. 어머니 이거 성균관대 되게 좋은 학교예요. 자연계를 못 넘어가게 많이 주잖아요. 내가 탐구를 과탐했다고 저쪽 넘어가는 게 안 유리하잖아요. 사탐 저거 맞은 애가 훨씬 지금 표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름 방어 쳐주는 대학입니다. 성균관대가. 인문계열. 네.
이게 비슷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얘가 좀 높으면 자연계열 애들이 막 경영경제대학은 다 자연계들이 가요 요새는. 네, 요새는 다 문이과 통합이라서. 네, 그리고 성균관대랑 서강대는 인문계열도 갈 수 있어요. 자연계열을 거꾸로. 올해부터 다 바뀌었어요. 탐구는 아무거나 선택 2개 그냥. 네. 맞아요.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새는 그게 잘 돼 있어서 남의 회사 홍보하면 돼. 진땡땡이라고 있어요. 이게 네, 진라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땡땡이라고 있는데 거기 다 이렇게 넣으면 본인 성적만 기입하면 그냥 학교별로 변환편 다 해줍니다. 네. 어머님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안 해도 되는데 하실 때는 100분인지 그래서 탐구는 100분위가 중요하단 말을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막 표준 점수 100분이 섞어서 보통 넣던데 그래서 뭘 섞나 이렇게 하실 텐데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영어는 등급. 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탐구는 100. 근데 서울대학교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하나 났어요. 작년까지는 서울대학교가 자연계열을 그 과학 탐구를 2과목을 이수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풀어놨더니 아까 평균이 내려가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잘하는 집장이 굳이 내가 왜 투해 원하고 하니까 막 이제 그래서 지금 과하나의 평점이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70점대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맞춰준 거잖아요. 지금 80점, 90점 찍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수학을 조금 못 봐도 2과목을 잘 선택하면. 좀 희한한 선상인데 그게 왜 그러냐? 반영 비율과 반영 지표가 다 달라서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수능 점수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는 수능 점수로만 못 가고요. 교과 내신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내신이 아니라 서울대가 종합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충실하고 수월하게 다 이수를 했으면 웬만하면 심사위원한테 A, B, C 중에 B 이상을 맞게끔 되어 있는데 C면 탈락이에요.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A는 올 일이 없고 아마 교과 종합으로 빠졌을 거고 A, B나 BA가 많았지 않았을까. BB까지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지만 C가 하나라도 선택되면 조금 네, 커버하기 힘들다. 그럼 이제 연고대를 가시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려대가 2개로 뽑아요. 나 수능 너무 잘 봤으니까 수능으로만 갈래. 또 있는데 여긴 교과 내신이에요. 그냥 성적. 네, 종합평가 아니고 내신이 20% 포함되는 전형이 올해부터 신설됐어요. 네, 그래서 수능 80, 내신 20.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만 즈르륵 하고 맛있게 점심을 저희 같이 먹어요. 네, 아 같이는 아니고 각각. 네. 아, 네. 각각 드셔야 되죠. 네. 그 우선은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총 2가지다. 수시랑 정시. 네, 수시에는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6장을 쓸 수 있다. 다 합해서. 그래서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 순으로 가는 거고 종합은 말 그대로 학생의 종합적인 면을 두루두루 살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취도도 같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논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이고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인데 아마 현역은 조금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지금 같지는 저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카드가 적당하게 없으면 같이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다. 수시 카드다. 그리고 대부분 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잘 봤으면 안 가도 된다. 그리고 종합은 종합적인 면을 살피기 위해서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면접, 서류형. 그런데 서류는 그냥 납치. 네, 면접은 보통 뒤에 있다. 근데 추천은 교과는 보통 전에 있다. 이렇게 주요 대학 기준이에요. 학교마다 정말 다르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수학 능력 시험 점수로 갈 수 있는 건 3장. 네, 군별로 하나씩 넣으면 되는데 군이 다르면 같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슈는 다군의 성균관대를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이슈입니다. 이렇게 신설될 때는 이런 말을 쓰게 되면 도박입니다. 네,
심장이 강한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네, 항상 그래요. 위로 막 너무 쫄려서 안 넣는데 막 펑크 나 있고 이런 경우도 반도체가 하나씩 생길 때 보통 그런 현상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학과 하니까 보통 학교, 그러니까 솔직히 요새 서울권 대학교 가고 싶어, 막 엄청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가 취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 주요 대학교 계약학과가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학과를 진학을 하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협약 그 기업으로 바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취업을 고민하시고 있고 학생이 조금 많이 잘하고 있으면 네, 고려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런 과가 있고 요렇게 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배고프시죠?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